안녕하세요 여러분, 러핀입니다. 저는 오늘 부간 해리를 타고 일본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저녁 배라 가지고 지금 짐 다 싸놨고 이제 씻고 나와가지고 카메라를 켰는데요. 제가 저번에 후쿠오카 갈 때 뉴 까멜리아호를 타고 가면서 뉴 까멜리아호를 소개하는 영상을 하나 한 편 올렸었거든요. 근데 그 영상 보시고 도움이 많이 됐다라고 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부간 해리 타고 가는 것도 영상으로 만들어서 올리면은 부간 해리 타는 분들한테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자, 우선 저는 배를 타고 갈 때 대부분 여행사를 통해서 예약을 하긴 하거든요. 근데 저번에 어떤 분이 이제 공식 사이트가 있는데 왜 굳이 여행사를 통해서 예약을 하냐라고 이제 질문을 주신 분이 있는데, 저는 보통 시간이 별로 남지 않았다고 해야 되나? 내가 이 여행 가고 싶은 게 뭐 몇 달 후가 아니고 뭐 당장 몇 주 뒤 이런 경우이다 보니까 대부분 공식 사이트에는 자리가 남아있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주로 여행사를 이용을 하고, 이번 여행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작년 12월에 예약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꽤 몇 달 전에 예약을 해둔 상태인데 여행사에서 예약하는 그 가격이 굉장히 싸더라고요, 요금이. 제가 1인 83,000원에 예약을 했거든요. 엄청 저렴하죠. 그래서 1인 10만원도 안 되는 돈으로 예약을 했기 때문에 그거는 예약을 하실 때 공식 사이트랑 여행사랑 요금을 비교해 보시고 예약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부간헬이 나는 공식 사이트에서 예약하고 싶다 하시는 분은 부간헬이 검색하시면 공식 사이트 나오거든요. 거기 들어가서 뭐 예약을 하시면 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여행사를 주로 이용하는데 제가 자주 이용하는 여행사는 일본만이라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일본만에 들어가서 여기에 나와 있는 기본 사항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우선 이번에 4박 5일 일정으로 예약을 했거든요. 부간헬이 같은 경우에는 갈 때도 올 때도 모두 배에서 1박을 해야 되는 선내 2박 시스템이기 때문에 내가 일본에 2박 머무르고 싶다 하면은 거기다가 2박 플러스 해가지고 4박 5일로 예약을 하셔야 됩니다. 저는 이번에 선내에서 2박하는 4박 5일 일정으로 예약을 했고 요금은 1인 83,000원에 예약을 했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궁금하시죠? 이게 83,000원이 끝이냐? 그거는 아닙니다. 한국에서 출발할 때도 그다음에 일본에서 출발을 할 때도 이제 돈을 조금 내야 되는 게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이제 부두세랑 유류세, 그리고 일본에서는 출국세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요금을 내야 되는데, 그 요금을 알려드리면은 부산에서 출발할 때는 부두세 7,000원, 유류세 12,000원 해가지고 합계 19,000원을 지불을 하셔야 되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여행사를 통해서 예약을 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사전 입금을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스토어를 통해서 예약을 하는데 스마트 스토어 들어가셔가지고 제가 이제 출발하고 싶은 날짜를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박수를 정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구매하기 버튼 누르면 출발 날짜가 나오는데 4월 7일에 출발하고 싶다 그러면 4월 7일을 눌러요. 뭐 박수를 선택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이 사이트에서는 100값만 결제를 하는 거예요. 이 유류세라던가 부두세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고 그냥 100값만 지불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 그러면 이걸로 내가 완전 예약 끝났다 이게 아니고 그 카톡이 와요. 카톡이 오면은 이제 그 이후에 예약이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여행사에서 이제 자리가 있는지 없는지 체크를 하고 자리 있습니다 예약 확정하시죠 하고 이제 뭐 여권 사진 같은 거 정보도 보내고, 그 다음에 이제 부산에서 출발할 때 내는 부두세랑 유류세는 미리 사전 입금을 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사전 입금하고 하면은 이제 예약이 완료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부산에서 갈 때는 19,000원인데 이제 시모노세키에서 돌아올 때는 얼마를 내냐 하면은 부두세 620엔, 유류세 1,200엔, 출국세 1,000엔 해가지고 일본에서 출발할 때 합계는 2,820엔입니다. 요거는 현금으로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행을 하시고 꼭 이 돈만큼은 현금으로 챙기고 있다가 나중에 시모노세키에서 돌아올 때 요거를 지불을 하셔야지 돌아오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점, 이 부간헬이 같은 경우에는 성이호 그 다음에 하마유 해가지고 배 종류가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거 부간헬이 여러 번 타봤는데 어쩌다 보니 항상 하마유만 타게 돼가지고 성이호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그냥 성이호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성이호는 무조건 조식을 먹어야 된다고 해요. 이 조식 비용이 1인 7,000원인데 이 7,000원을 무조건 지불을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 내가 그 조식을 먹고 싶지 않아도. 그래서 이 점이 조금 별로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저는 어떠다 보니 항상 하마유를 타고 가가지고 성이호의 조식을 먹어본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성이호를 예약하시는 분들은 이 점을 참고를 하시면 되고, 예약하는 사이트 가시면은 그 성이호가 부산에서 언제 출발하는지 미리 알 수 있거든요. 아직 4월이랑 5월 공지는 나오진 않았는데 이거는 사이트 보시면 아니까 그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배 스케줄을 말씀을 드리자면은 보통 이제 부산에 출발할 때 출항은 9시예요. 9시. 그리고 입항은 7시 45분입니다. 그러니까 부산에서 9시에 부응하고 배가 출발을 해서 배에서 내리는 시간이 7시 45분이라는 말이거든요. 먼저 발권 마감 시간이 5시 30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배를 타서 배 출발하는 시간이랑 꽤 긴 시간이 있죠. 이게 또 이렇게 여행사로 예약을 하다 보면은 담당자랑 미팅을 해서 발권을 하는 경우가 있고 개별 발권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제가 저번에 뉴 까멜리아호 같은 경우에는 개별 발권이라 가지고 제가 직접 여권 들고 3층 창구에 가서 이거 발권해주세요 하면은 발권해주는 시스템이었고, 이번에 부간헬이 같은 경우에는 그 어제
카톡이 왔더라고요. 내일 뭐 몇 시까지 몇 층 어디로 와주세요. 이렇게 카톡이 왔더라고요. 근데 그 시간이 5시였거든요. 그러니까 5시까지 가서 그 여행사 직원분께 여권을 드리면은 발권을 대신 해주시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5시까지는 도착을 해야 합니다. 5시 반에 발권 마감을 하고 이제 출국장 입장 시간이 또 있겠죠. 그럼 6시 10분부터 6시 30분 사이에 출국장 입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출국장에 들어가면은 거기 안에 뭐 작은 면세점이랑 카페 요 정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앉아서 쉬다가 6시 반부터 승선을 합니다. 배에 들어가서 배 이제 구경하고 뭐 짐 정리도 좀 하고 먹을 거 먹고 그러다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배가 출발을 해요. 그래서 9시 배가 출발을 해서 도착을 하면은 내리는 시간이 제가 타보니까 그때그때 조금씩 다르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한 8시 그쯤 내린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거 이제 배 타는 영상 찍으면은 여기에다가 그 시간 표시를 해 둘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제가 올려놓은 시계를 조금 참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본에 도착했을 때 나가는 것도 생각보다 금방금방 나가고 부산 도착했을 때 나오는 것도 생각보다 금방금방 나와서 제가 생각했을 때 막 비행기처럼 막 그렇게 막 지루하게 기다리는 느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아까 승선 얘기하면서 잠깐 말씀드렸던 게 배에서 이제 6시 반에 승선을 하니까 출항까지도 시간이 엄청 많이 남았단 말이죠. 보통 그 시간에 뭐를 하냐? 보통 사람들이 밥을 먹습니다. 되게 배고픈 시간이잖아요. 다들 밥을 먹는데 물론 안에 식당이 있기 때문에 식당 이용해가지고 거기서 식사를 하셔도 되고 이제 조금 있으면 매점이 열거든요. 그래서 매점에서 뭐 컵라면 같은 거 사서 드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보통 이제 뭐 포장 음식이나 배달 음식을 준비를 해가지고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 음식 들고 배에 들어가도 됩니다. 내가 음식을 포장을 해서 이 승선하는 데까지도 시간이 조금 걸리는 편이라 가지고 완전히 막 식었을 때 막 음식이 막 분다던가 식었을 때 맛없는 음식은 조금 피하시는 게 좋고 이제 식어도 좀 맛있는 음식을 가져가는 게 좋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제가 이번에는 배달 음식을 시키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따가 배달 어떻게 하는지 그 모습도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 배 안에 방이 어떤 것들이 있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우선 처음 제가 83,000원에 예약을 했던 거는 이제 가장 저렴한 방, 2등실, 다인실 기준이거든요. 근데 나는 다인실에서 자기 싫어 조금 더 업그레이드를 하고 싶어 하면은 예약을 하실 때 거기 이제 남긴 말에다가 나는 선실 업그레이드 하고 싶다라고 이제 요청사항을 남겨두고 카톡이 왔을 때 한 번 더 얘기를 해서 업그레이드 받을 수가 있는데 이거 무조건 보장은 아니고 자리가 있어야지만 가능합니다. 근데 일단 저는 하마유를 이용하기 때문에 하마유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성이유는 다인실이 무조건 이제 그 군대 내무반 있죠. 그런 이제 완전 그냥 바닥에 자는 그것만 있고 하마유의 좋은 점이 뭐냐면은 기본 그런 방도 있지만은 2층 침대가 되어 있는 침대 다인실도 있거든요. 제가 배를 여러 번 타본 결과 이 바닥보다는 침대에서 자는 게 이 멀미가 좀 덜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배가 꿀렁꿀렁 거리는 느낌이 조금 덜 난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침대에서 자는 게 좋더라고요. 그런데 이 하마유에는 다인실, 가장 저렴한 방에도 침대가 있는 방이 있어서 이 방으로 배정받으면 좋기 때문에 무조건은 된다는 건 아니지만 좀 요청사항에 침대방으로 해주세요라고 요청사항 정도는 해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저희도 이번에 일단 그렇게 요청은 해뒀는데 어떻게 배정될지는 가봐야 할 것 같아요. 다인실 다음 위에 등급은 이제 1등실 해가지고 2인실 양실이 있거든요. 2인실 양실 같은 경우에는 방 하나에 이렇게 2층 침대가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고 편도 4만원, 왕복 8만원 지불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1등 4인실 양실이 있는데 그거 같은 경우는 똑같이 한 방에 2층 침대가 2개 있는 구조이고 편도 4만원, 왕복 8만원 지불하시면 되고요. 1등 4인실 화실이 있는데 그거 같은 경우 이제 성이유 같은 경우는 한국 배다 보니까 약간 좀 온돌 그런 느낌으로 되어 있고 하마유는 다다미 방처럼 되어 있거든요. 저는 여기서는 한번 잡았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도 이제 4인실이다 보니까 딱 4명까지만 머무를 수 있고 편도 4만원, 왕복 8만원 지불하시면 됩니다. 근데 요거 잡았을 때 좋은 점은 안에 그 샤워실도 따로 있어요. 샤워실도 따로 있으니까 굳이 대욕장 가지 않고 아침 저녁으로 편하게 씻을 수 있고 화장실도 바로바로 갈 수 있다는 장점은 있는데 대신에 이때는 다다미 방이라서 바닥에서 자잖아요. 그러니까 이 배의 꿀렁꿀렁 거림이 좀 잘 느껴져가지고 저는 이왕 하실 거면은 양실을 더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 등급은 특등실 해가지고 디럭스룸 있고 요거는 객실 정원이 2명이거든요. 근데 편도 11만원, 왕복 22만원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꽤 가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거 같은 경우 들어가면 진짜 그냥 딱 편한 침대가 2개 있는 거라서 굉장히 편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성이유도 그렇고 하마유도 그렇고 이제 안에 식당 같은 게 따로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이용하시면 되고 또 부대 시설 같은 경우에는 뭐 자판기, 뭐 매점, 그 다음에 뭐 안에 뭐 오락실 같은 것도 있고 대욕장 이런 것들 다 있는데 저것도 나중에 배 타가지고 담아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또 팁을 드리자면은 이제 부관해리 같은 경우는 커다란 이제 홀이 하나 있고 중간중간 이렇게 앉는 의자들이 있는데 배 수용 인원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 자리가 되게 생각보다 금방 차요. 그래서 내가 뭐 편안하게 앉아서 먹고 싶다고 하면은 일단 캐리어 지금 자리부터 잡고 빨리 빠르게 가서 자리를 선점하는 게 좋습니다. 이러면 좀 기본적인 사항을 알려드린 것 같고 이제 조금 뭐
궁금하실 것 같은 점을 조금 더 풀어보자면은, 먼저 비행기가 아니고 배로 가는 거기 때문에 일단 액체라던가 음식 같은 거에 제한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내가 만약에 이제 선 내에서 막 족발 먹고 고기 같은 거 먹고 했다, 과일도 먹고, 근데 그거를 당연히 일본에 가지고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배에서 먹는 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가 그냥 배에서 먹을 만큼만 뭐 배달을 하거나 포장을 해서 준비를 해서 배를 타시고 얼마든지 신나게 드시면 되고, 항공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해봤자 한 15kg 정도 이제 수험을 가지고 갈 수 있지만은, 배는 그게 굉장히 여유롭습니다. 그렇다고 제한이 없는 건 아닌데, 가로 세로 높이 합이 200cm 이내에 300kg 이하라면 무조건 오케이거든요. 근데 30kg면은 진짜 그냥 아주 짱짱한 무게이기 때문에 진짜 무게 걱정 안 하고 쇼핑을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또 뭐 많이 물어보셨던 게 뭐 배 흔들림 정도, 이제 멀미 많이 하지 않냐라고 하시는데, 일단 멀미를 하시는 분들, 평소에 멀미를 많이 하는 분들은 무조건 멀미약 먹는 거 추천드리고요. 터미널 안에도 약국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멀미약 구매하셔도 되는데, 가격이 조금 더 비싼 감이 있기 때문에 미리 준비를 해 오시면 더 좋습니다. 근데 미리 준비를 못했다 하는 경우에는 그냥 거기 약국에서 구매를 해서 미리 드시는 걸 추천드리고, 저는 멀미를 별로 크게 하지 않는 편이거든요. 그래도 제가 좀 컨디션이 안 좋다 할 때는 멀미약을 먹고 타고 있어요. 저도 이번에 멀미약 구매는 일단 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이렇게 배가 크기 때문에 이게 뭐 이 흔들림 같은 게 뭐 대마도 갈 때 타는 그런 배랑은 비교도 안 될 만큼 안정적이긴 한데, 이제 내가 이것도 복불복이라 가지고 이제 저는 당연히 운이 좋은 건지 그렇게까지 배가 많이 흔들리는 구간헬이나 뉴카멜리아호는 탄 적이 없는데, 이제 사람에 따라서 그리고 날씨에 따라서 엄청 흔들려서 잠도 제대로 못 자는 경우도 꽤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멀미약 먹지 않더라도 준비는 하는 거 추천드립니다. 요 정도 설명드리면 될까요? 일단 제가 생각했을 때 좀 기본적으로 알려드리면 좋겠다 싶은 것들 일단 다 봤고요. 이제 짐 싸서 터미널 넘어가서 터미널에서 또 필요한 정보들을 열심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 부산은행에서 환전을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3층으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터미널 안에 이제 시설 같은 거는 제가 저번에 뉴카멜리아 영상에서 자세히 찍어놨거든요. 그래서 이 터미널 시설이 궁금하신 분들은 이 영상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왔더니 이렇게 줄 서는 라인을 깨끗하게 정리해놨네요. 이게 보기 좋네. 차라리. 내가 방을 1등실이나 특등실 예약해 놓은 게 아니면 이렇게 캐리어를 줄을 세워놔야지 배를 빨리 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시면 발권하기 전에 여기 캐리어 줄부터 세워놓는 거 추천드릴게요. 저는 이렇게 배달 어플 이용해가지고 촌딱이랑 이재모 피자 이렇게 주문을 하겠습니다. 부산의 자랑 두 가지. 그래서 이거 게이트 4번으로 해가지고 주문하면 된다는 얘기를 들었어가지고 게이트 4번으로 받는 걸로 해서 주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하마유 5시 반부터 6시 반까지 수속 시간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이거 그 여행사 직원분한테 여권 받으면서 들은 걸로는 6시까지 들어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여유 있게 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시면 이 4번 게이트 앞에 서성이는 분들이 많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다 이분들은 음식을 기다리는 분들일 거예요. 이런 식으로. 촌딱이죠? 네. 요거랑 이거.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들어와서도 줄 세워야 돼가지고 이렇게 줄 세워놓고, 하마유는 지금 6시 15분부터 파스 시작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 또 티켓에 보면은 8시 10분부터라고 되어 있거든요. 6시 10분에서 6시 30분까지라고 되어 있는 거 보니 약간 그때그때 시간이 조금씩 유동적으로 바뀌는 것 같아가지고 좀 여유있게 터미널에 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탑승합니다. 이거 바로 들고 가라. 감사합니다. 여기 하면 되겠지, 6명이니까. 여기 이렇게 온수 있거든요. 음식물 쓰레기 버리는 온수 있어서 이번에 갈 때는 컵라면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전자레인지 있고, 이렇게 자판기 있고, 근데 이 안에는 술은 없고, 술은 밑에 내려가야 살 수 있어요. 그리고 바로 이렇게 쓰레기 버리는 데랑 이렇게 휴지까지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다들 오늘 퇴근하고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짠! 일단 3층에 이렇게 홀이 있고요. 여기 3층에는 미리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쪽에 밖에 화장실이 있고, 여기에서 이렇게 갑판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오! 와우! 예뻐! 우와! 짠!
물. 그렇게 찍을 거야? 그렇게 아니지. 짠! 2층으로 한번 내려가 보면은 지금 이제 밥 먹는 식사 시간이라 가지고 2층 레스토랑 앞에 사람들이 치권 뽑는다고 이렇게 나와 있고, 그리고 식당은 이렇게 메뉴가 저녁 메뉴 이런 거 있고, 조식은 이런 거 이렇게 자판기로 컵 먹는 메뉴. 그리고 내용 수실은 각 층마다 2층, 3층, 1층, 1층, 장실은 이렇게 또 화장실도 각 층마다 있는데, 여기 출항 시각 안내가 있습니다. 출항 시각 안내. 앉아있는 공간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는 면세점 있어서 이쪽은 한국 코너, 일본 코너 해가지고 이렇게 반반 나뉘어져 있어요. 이런 거 있고. 면세점이라가지고 기념품 이런 것도 있고. 아니 배달도 아니고 라면 먹을 거가 라면 게 먹어서 라면 그거 이렇게 TV 볼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아이스크림 자판기, 그다음에 음료수 자판기, 여기 우유, 종류 있고, 과자, 무즈, 잠배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입국 세글 신고서가 여기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배에서 내리기 전에 까먹지 말고 여기에서 쓰시면 되고요. 들어오시면 온수랑 냉수 다 있고 여기 이렇게 컵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에다가 아까 물 여기에서 리필했어요. 게임이랑 노래방 이렇게 있습니다. 흡연실이랑 이렇게 흡연실 있고 이렇게 노래방이 있는데 담배 냄새가 너무 많이 나서 가가 있습니다. 근데 엘리베이터 되게 작아서 엄청 좁진 않다, 맞지? 근데 이제 짐 실으면 엄청 작아지겠지? 맞아. 여기 일본 에티칸 이제 여기 맨 1층에는 이등실이랑 그 다음에 목욕탕 있거든요. 대욕탕, 여기 남자 대욕탕. 목욕하는 시간 안내가 이렇게 있습니다. 몇 시에 열고 몇 시에 닫는지 이렇게 있고, 그리고 여기 여자 대욕탕. 여기가 되게 어린 느낌 많이 들었어요. 여기 G로 받아가지고 이런 느낌이에요. 이런 느낌.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렇게 여기 내리볼 옷이랑 이런 거 올려놨어요. 이건 이렇게 배 안에서 쓰시면 되고, 공간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불 켜면은 꽤 밝아요. 불 켜고 여기 커튼까지 이렇게 하면은 완벽한 나의 공간이 됩니다.
날씨가 별로 안 좋았나? 모르겠어. 진짜 엄청 밤새 엄청 흔들렸어요. 아니 오늘은 진짜 수십이 났겠거든. 거의 1시간 단위로. 근데 깰 때마다 무슨 어디 벽에 부딪힌 것처럼 콱 이런 그리고 식으로. 저희가 이번에 자리 배정받은 데가 그 캐리어들 맞은편에 캐리어들이 있었잖아. 아 그치. 너무 시끄럽다. 아 그래 쾅쾅 거리면서 탕탕 캐리어들이 쳐가지고 내가 너무 꿀렁거리니까. 그랬어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와. 여기는 시모노세키 항에 도착했습니다. 여기 항에서 나오시면은 여기 바로 출구 표시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으로 이렇게 바로 저 문으로 나가면 됩니다. 여기로. 와, 날씨 좋다. 터미널에서 나오면은 바로 이 육교가 있는데 이 육교를 따라서 그냥 쭉쭉 걸어가면은 시모노역까지 시모노세키 역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이 육교 따라서 쭉 걸으시면 됩니다. 여기 시모노세키 항에 짐을 맡겨놓고 놀려고 여기에 저기에 짐 맡겨놓는 거라고 했던 것 같아요. 여기 2층 아니 벌써 사람들 줄 세워놨네? 아니 그럼 우리 줄 세워놓을까? 벌써 줄을 세워두셨구나. 그럼 우리도 그럼 줄 세워놓고 하면 되겠다. 맞지? 2층에 여기 안쪽 보시면은 수화물 임시 보관소가 있거든요. 일시 보관소. 이렇게 승선 시간까지 보관을 해주는 공간도 따로 있긴 합니다. 여기도 지금 보면은 엄청 많아요. 이렇게. 근데 여기에도 누군가가 지켜봐주는 건 아니고 그냥 짐을 보관만 하는 용도라 가지고 줄을 세워놓든 여기 이렇게 하든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와, 사람 진짜 많았어. 우리 좀 잘했네. 일단 그럼 짐 저기 놔두고 발권할까 일단? 일단 발권하자. konnichiwa. 진짜 멀비약처럼 생겼다.